트럼프는 울리세스 로살레스 델 토로의 가족을 워싱턴과 아바나 사이의 충돌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이 사건이 중요해진 이유는 쿠바 독재 정권의 역사적인 장군 중 한 명인 울리세스 로살레스 델 토로의 딸 중 한 명이 이미 플로리다 남부에서 ICE의 구금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딸은 체제의 특권을 상징하는 경제 구조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쿠바 혁명군 참모총장 출신인 울리세스 로살레스 델 토로의 딸 리나 로살레스 아기레 우레타는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거주하며 신분을 합법화하려고 했던 페를라 로사 로살레스 아기레 우레타, 같은 장군의 또 다른 딸은 아바과넥스의 기업 네트워크와 아바나의 외화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압박이 독재 정권의 민감한 부분을 자극합니다. 권력자들의 자녀들은 섬 밖에서 편안함을 원하지만 쿠바 국민들은 탄압과 정전, 감옥만이 주어집니다. 마이애미가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닐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왜 현 정권의 엘리트들이 드러났을까요? 트럼프는 이 포위망을 어떻게 구축했을까요? 지금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리나 로살레스 아기레 우레타의 구금 소식은 플로리다 남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쿠바 출신 이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울리세스 로살레스 델 토로의 딸로 예비역 사단장급 장성이며 카스트로 체제의 핵심 인물들과 가까운 인물이고 과거 정권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알리나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이제 판사 앞에서 보석 심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국은 그녀가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폭발적으로 만드는 세부 사항은 알리나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용한 경로입니다. 디아리오 다스 아메리카스에 따르면 그녀는 2023년 아바나에서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마이애미에서 살면서 이민 신분 합법화를 시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쿠바의 군사 및 정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혁명군 참모총장직을 포함한 여러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설탕부, 농업부, 그리고 강요 평의회 부의장직 등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정치적 논리는 단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는 아바나에서 혁명가로 자처하는 쿠바 엘리트의 특권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호, 돈, 그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미국에서 그 정권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정권의 가족들은 미국 땅에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모순입니다. 독재 정권의 장군 딸이 이민자 구금 상태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워싱턴은 아바나와 연관된 영향력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페를라 로사 로살레스 아기레 우레타는 또 다른 길로 이 같은 판에 들어섭니다. 그녀는 구금된 것으로 나오지 않으며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그녀의 이름이 정권 경제 네트워크와 관련해 언급됩니다. 디아리오 데 쿠바는 페를라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아바나 구시가지의 관광 네트워크와 연결된 기업 및 자산 구조에 배치되어 직접적으로 경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르티 노티시아스도 페를라를 자산 및 관광 부문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으로 묘사했으며 그녀가 공개적으로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딸 모두 체제의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리나는 쿠바의 권력 있는 가문 출신으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엘리트를 상징합니다. 페를라는 섬 안에서 국가와 군대의 구조가 통제하는 자금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엘리트를 상징합니다. 한 명은 미국 이민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고 다른 한 명은 특권 체계의 일부로서 공개적인 논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두 사람 모두를 체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성과 침묵 그리고 거리로 보호받던 것에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울리세스 로살레스 델 토로 장군은 이 이야기에서 작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보도와 쿠바 독립 언론에서 수십 년 동안 쿠바의 군사 및 행정 구조와 연결된 권력의 핵심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의 가족은 권력층의 삶과 평범한 시민의 삶 사이에 깊은 간극을 보여주는 예로 등장합니다.
쿠바인들은 음식과 전력 부족, 시위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친척들은 마이애미와 쿠바, 칸쿤, 아바나, 유럽을 오가며 사업, 부동산, 그리고 전용 구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 비서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다비드 라미레스 알바레스를 조사하는 환경에서 이 가족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2026년 5월 26일 연방 당국이 미국 내 단체들이 쿠바 정권의 우호적인 외국 영향력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교관은 영상에 등장하여 하바나가 미국의 활동가들과 단체들이 지지하길 원했던 입법 제안들을 지목합니다. 이 조사는 더 큰 전선을 엽니다. 단순히 고립된 이민자 체포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다층적인 공세입니다. ICE는 미국에 완전히 합법적인 신분 없이 거주하는 정권 인사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팍스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국무부, 그리고 재무부는 미국 내 쿠바 지지 단체들과 연계된 영향력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중심에는 쿠바 외교, 친정권 활동, 제재 반대 로비, 그리고 쿠바 밖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카스트로 정권 엘리트 가족들이 같은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말리나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쿠바 조정법이 항상 독재를 피해 도망치는 쿠바인들에게 보호받을 길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장군들과 지도자들의 친척들이 같은 논리를 이용하려 할 때 생깁니다. 그들의 가족이 수많은 쿠바인들을 망명으로 내몬 체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에게 이것이 가장 강한 전환점입니다. 체제가 유지되도록 도운 사람들은 미국을 정치적 피난처처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압력이 가해질 때 페를라의 폭로는 이 피해를 더욱 키웁니다. 왜냐하면 논쟁을 이민 문제에서 돈 문제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바고넥스와 아바나 구시가지의 관광 코스는 외화 부문, 문화유산, 호텔, 서비스, 그리고 특권적 접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군의 딸이 이런 환경에 등장하면 이야기는 단순히 비자, 거주권, 보석신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로부터 이익을 얻은 한 가족의 권력 세습에 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쿠바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이애미에서의 정치적 영향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망명 중인 쿠바인 사회는 수년 동안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고 사업을 시작하고 신분을 합법화하려 하며 미국의 자유를 누린다는 고발을 지켜봐 왔습니다. 정권이 섬에서 반대파를 체포하는 동안 보도에는 시위로 체포된 젊은이들, 교도소로 이송된 청소년들, 그리고 자녀의 법적 상황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알리나의 구금이 더 심각한 책임 추궁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힘을 실어줍니다. 마르코 루비오와 연관되어 사건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루비오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 쿠바 정권에 대한 강경 노선을 대표하며 관용의 종식과 독재 정권 운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주장합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미국이 아바나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토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피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구축하거나 독재 정권이 쿠바 국민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다비드 라미레스 알바레스 조사가 포위 분위기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약 10억 달러의 연간 총 수입을 가진 145개의 조직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노동조합, 대학단체, 사회주의 조직, 반전연합, 종교단체, 법률 옹호단체 등에 퍼져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이 네트워크의 일부가 미국 내에서 아바나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동시에 두 가지 전선을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및 이민 관련 전선으로 리나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적발되었고 페를라는 정권의 경제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노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및 외교 전선으로 쿠바 대사관 직원이 영향력 행사 조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쿠바 독재 정권의 외부 방어망에 대한 공격으로 사건을 엮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밀손 알베스